재밌는 이미지 딥러닝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환인데요. 결국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메인을 변화시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메인 우리가 이전에 스타일을 변화시켰었잖아요. 스타일을 합치거나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 도메인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스타일이 도메인도 될 수 있고 어떤 게 또 도메인이 될 수 있냐면 뭐 여름 이미지가 겨울 이미지로 바뀌는 게 어떠한 도메인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흑백 이미지가 칼라 이미지로 바뀌는 게 어떤 도메인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제로 많이 나오지만 일반 말이 얼룩말로 바뀌는 이런 것도 도메인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도메인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키텍처 하나 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칼라 이미지를 우리 오토인코더 혹시 기억나세요? 오토인코더 넣어서 쭉쭉쭉쭉 뽑아서 처리한 다음에 쭉 이미지 크기로 뱉어서 흑백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흑백 이미지를 쭉쭉쭉쭉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돌려서 칼라 이미지로 바꿀 건데 보통 이거는 잘 작동할 거예요. 칼라에서 흑백으로는 솔직히 정보가 손실되는 쪽이니까 잘 될 텐데 흑백 이미지를 칼라로 바꾸라고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키면 솔직히 좀 잘 안 됩니다.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여기 픽스투픽스에서 나왔던 논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이미지, 이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이게 실제 값이거든요. 여기에 창문 2개, 위에 테라스 이런 게 하나 있고, 여기 지붕 이렇게 있고, 창문들 이렇게 있고, 여기 테라스 있어라. 약간 이렇게 알려주는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태스크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제 이미지랑만 비교를 하게 되면 약간 블러하다 그러죠. 블러가 약간 흐리흐리한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유는 우리가 이게 정답이라고 정확하게 딱 이것만 보고 정답이 뭔지가 모르니까 애매하게 학습하는 거죠. 어떤 것도 정답이랑 비슷하게 그냥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진짜 이미지고 이게 가짜 이미지라는 걸 알잖아요. 보시면 딱 이거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같은데 우리 이거 구분해내는 아키텍처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겐 혹시 기억나실까요? 진짠지 가짠지 판별하는 제너레이터와 판별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 사이트. 이거 이용하면 우리 사람도 구분할 수 있겠잖아요. 사람도 이게 진짜 같고 이게 가짜 같은 거 구분할 수 있는데 컴퓨터라고 못하겠어? 그것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시키자. 그래서 좀 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픽스2픽스의 모습입니다. 혹시 겐 기억나시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건을 주면 조건 준 거 가지고 제너레이터가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 거고 이 페이크 이미지랑 진짜 이미지랑 구분해내는 이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경찰과 도둑이 서로 상호 발전하면서 진짜 이 페이크 이미지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아키텍처였고 그것을 똑같이 만들 거예요. 똑같이 할 건데 여기는 이제 픽스 투 픽스라고 그러니까 이미지 도메이션을 트랜슬레이션 하는 건데요. 어떤 이제 재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노이즈가 아니고 어떤 재료만 줄 거예요. 어떤 재료. 이때는 노이즈 값을 줬는데 노이즈는 안 주고 재료를 딱 줍니다. 괜히 어떤 형태가 되든 오토 인코더가 되든 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이 만들어낸 이미지랑 그다음에 이 재료랑 동시에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로 판단하냐?
페이크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실제 이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 실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거 두 개를 놓고는, 아, 진짜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너레이터, 얘의 입장은 뭐죠? 얘는 결국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페이크가 아닌 리얼이라고 판단하도록 학습을 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바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서플로우 패키지 제가 연결이 끊겨가지고요. 그냥 실행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할 거는 캐치앤도 쉽게 텐서플로우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캐치앤도 불러와서 보시면은 어떤 전처리를 할 거냐면 이미지를 일단 랜덤 크롭을 쓸 거예요. 이미지를 기존 이미지보다 좀 키워줘서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는 50% 확률로 돌리든 말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중간에 잘라내면 여러 장이 만들어지겠죠.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미지를 잘라낼 거고 여기까지는 뭐 많이 쓰던 거고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레이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건데 이 흑백 이미지 만드는 게 사실 별거 없어요. 사실 0번째 채널 그러니까 R 채널에서 일부 가져오고 0.3% 그러니까 30% 가져오고 그 다음에 RG G 채널에서 60% RGB B 채널에서 10% 정도 갖고 와서 더해주면 그게 이제 그레이 채널이 되는 건데 원래 이게 어떤 로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다 자르고 그냥 33대 6대 1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비율이 특별히 있던데 뭐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갖고 왔고요. 제 생각대로. 그 다음에 이미지를 255로 나눠주는 이런 전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랑 그레이 이미지를 받아올 건데 이미지와 그레이 이미지를 받아올 겁니다. 프린트를 해보면 우리가 255로 나눠줬기 때문에 255를 곱해주면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CV에서는 RGB가 아니고 BGR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B 채널과 R 채널이 바뀐 걸 쓰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주고 이미지를 그려줄 거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흑백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됩니다. 결국은 채널이 하나잖아요. 이게 합쳐지니까 채널이 합쳐져서 이런 이미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VGG16 백본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 왜냐면 제일 단순해가지고 모델이 구현이 네, 이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너블을 매번 폴스로 뒀었는데 이번엔 트루로 둘 건데 파라미터가 여러 개 돼서 좀 제대로 학습되도록 일단 트루로 둘 거고요. 찍어주면 예전 많이 찍었으니까 이 부분은 스킵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트 모델도 우리 5개 이 중에 5개 우리 전에 세그멘테이션 하면서 유넷 모양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만들 건데 그때는 제가 기억할 때는 3개만 뽑아왔어요. 이렇게 3개만 뽑아왔는데 간단하니까 세그멘테이션 근데 이번에는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바꿔야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5개를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5개를 뽑아와서 트레이너블은 true로 둘 거고요. 이것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유넷 기억나시죠? 유넷 모양 그대로 구현을 할 거고요. 좀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해볼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피처 익스트랙트 모델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쭉 구현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드롭아웃을 좀 사용했고요. 앞부분에는 좀 드롭아웃을 사용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피처를 이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드롭아웃을 좀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이용해서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0과 1 사이 값들 갖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너레이터를.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한번 뿌려보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채널이 하나짜리 흑백 이미지를 받아오면 리쉐입하고 3채널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create RGB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3채널로 바꿔준 다음에 3채널로 이 가져온 것을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유넷으로 모양을 이어줄 거고요. 쭉 하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드롭아웃 뭐 이런 작업들을 연달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또 그 값이랑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의 학습 파라미터는 보면 이제 저희가 다 트레이너블 시켰기 때문에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100만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돼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인데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예전에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봐야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나오면은 값이 딱 하나로 나왔죠. 이게 정답이면 1, 정답이 아니면 0, 진짜 같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물론 동작을 할 거예요. 동작을 할 건데 이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좀 정확하게 찍어주면 좋잖아요. 정확하게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흑백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여기 부분은 좀 잘 만들었어. 여기 부분 잘 만들었는데 여기 부분은 잘 못 만든 거야. 여긴 잘 만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학습해 나갈 건데 근데 여기 부분에 가중치를 주고 싶은데 우리는 다 틀렸으니까 이건 0으로 판단해버리고 한 3개 맞으면 1로 판단해버리니까 여기 안 된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어? 잘 학습된 거는 좀 놔두고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머리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CNN 보면 이미지를 점점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축소시키죠. 그리고 이걸 좀 키우는데 뭐 이렇게 키우죠. 이렇게 줄여 나가는데 이 줄인 걸 다시 1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이미지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가 잘 된 부분이 원래 이미지에서는 한 이 정도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부분을 차지할 거고 뭐 이게 잘 됐으면 이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원래 이미지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느 정도 위치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줄 거냐면 여기는 한 진짜 같은데 1, 여기는 가짜 같아 뭐 0.9, 여기는 가짜 같아 그러면 0.2, 여기는 좀 애매한데 0.5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그죠? 실제 정답이었으면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1111111이겠죠. 그래서 이건 맞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학습되고 거의 학습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많이 틀렸죠. 많이 틀렸으니까 학습이 많이 되고 여기 부분은 학습이 뭐 절반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판단할 거니까 이미지 위치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패치 단위로 정답을 붙여주는 게 패치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3차원의 그러니까 칼라 이미지겠죠. 쭉 들어와서 컨버루션 거쳐서 마지막에 채널 일자리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다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 된 이미지, 그러니까 진짜 이미지, 제너레이터 된 이미지도 받고 그 다음에 원본이 됐던 어떤 변환 전의 이미지도 인풋으로 받잖아요. 시겐처럼. 그래서 여기 원래 이미지와 그 다음에 타겟 우리 흑백 이미지 두 개를 받아서 이 흑백 이미지에 원래는 이제 28바이 28로 128바이 128로 들어오니까 채널을 늘려준 다음에 컨캣 해준 다음에 이렇게 컨볼루션을 쭉 거칠 거예요. 쭉 거치해서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로 원 채널짜리 시그모이드로 만들어 줄 건데 형태를 보면 흑백 이미지 채널 바꿔주고 원래 컬러 이미지 합쳐줘서 컨캣 해주면 마지막에 이 채널이 네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컨볼루션 쭉 거쳐줘서 마지막에 8x8의 이미지가 원 채널짜리가 될 텐데 결국은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서
8x8인 거죠, 여기서. 이게 8, 8칸, 8칸에서 0, 1, 0, 1, 뭐 0.2, 0.1 이런 식으로 확률로 예측을 할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고, 이번부터는 솔직히 좀 학습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솔직히 이거 한 두세 시간씩 돌리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함수, 그 학습하는 모델 앞에, 트레인 모델, tf.펑션이라는 데코를 붙이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좀 더 빨라져요. 빨라지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딱히는 안 드리겠지만,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랑 컴파일 언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미리 할당 받아가지고 좀 돌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데코를 써서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매번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테이블 매번 그렸어요. 매번 그려가지고 실제 로스를 구하고 바로 그레디언트를 닫아줬는데, 좀 학습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퍼지스턴트를 true로 해주면, 이 파라미터를 true로 해주면 그레디언트를 안 닫아도 이렇게 한꺼번에 로스가 계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프로그램적인 약간 요소이기 때문에 설명은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시죠. 어떻게 할 거냐면, 제너레이터 어떤 실제 이미지와 그레이 이미지를 받아오면 제너레이터가 이 그레이 이미지 가지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하는 일이 뭐죠? 이 가짜 이미지랑 그레이 이미지랑 붙어오면 얘는 가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이미지와 그레이 이미지를 붙여놓은 건 진짜라고 판단해서 보시면 이 가짜라고 판단한 애는 0, tf.0로 학습을 할 거고, 진짜라고 받아온 애는 1. 이 모양 그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once like는.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다 1로 만들어서 학습을 할 거다. 이 두 개 로스를 줄여 나갈 거다 라고 학습을 할 거고, 제너레이터는 뭐죠? 제너레이터는 이게 가짜라고 판단한 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라고 판단한 애를 once like, 진짜라고 판단하도록 학습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로스가 더 있는데요. 숨겨진 로스가 있는데, 이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이 실제 이미지랑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해 라고 에런 로스라고 좀 만들어서 로스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중치는 보통 에런 로스를 비중을 좀 더 키우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 뭐 1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0 정도로 이렇게 계산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라 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거 우리가 함수로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함수만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0번씩만 학습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딱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볼게요. 이게 진짜 실제 이미지고요. 이게 흑백 이미지, 그 다음에 예측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예측을 한 것 같죠? 좀 여기서 보시면 예측을 하긴 했는데 조금 그래도 흑백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얘도 보면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습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진짜 이미지만큼 좀 정교해 보이는데 아닌가요? 쭉 보시면 얘도 보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것 같고요. 얘는 사람 이쪽은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한 거 좀 이게 이 데이터셋이 찍어보시면 트레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이미지 가지고도 한번 예측해보고자 해서 예측을 해봤는데, 이런 이미지 넣었더니 이렇게 복원을 했고요. 이런 이미지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매줘줬고, 이런 이미지 넣었더니 이렇게 컬러 이미지로 변경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배경이나 이런 쪽은 학습을 좀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배경이 없는 이미지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배경이 있는 이미지는 좀 배경 쪽은 학습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픽스2픽스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더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큰 단점이거든요. 픽스투픽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좀 보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